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어?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밥만 축냈지. 여러분, 방금 저 목소리, 가슴에 박히는 가시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저 한마디가 40년 동안 꾹꾹 눌러온 어느 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그 냄새 기억나세요? 비가 오기 전날 공기가 눅눅해질 때면 코끝을 스치던 그 빳빳한 무명천의 풀냄새 말이에요. 양푼에 쌀풀을 쑤어서 정성껏 먹인 옷감을 볕 좋은 마당에 널어두면 바람에 일렁일 때마다 나던 그 고소하면서도 비릿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을 때가 참 좋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며 생각했거든요. 내 손이 좀 터도 괜찮다. 내 식구들이 이 번듯한 옷을 입고 어디 가서 기 안 죽으면 그만이다. 그 시절 우리네 인생이 다 그랬지요. 시퍼런 서슬의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보다 남편 와이셔츠 깃에 칼날 같은 주름이 더 소중했던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에 쌀을 씻으며 손마디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도 아궁이 불빛에 그 손을 녹여가며 이게 여자의 숙명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거울을 볼 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들여다본 거울 속에는 곱던 새색시는 간대없고 마른 대추처럼 쪼그라든 낯선 여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손가락은 마디마디 비틀려 가락지 하나 들어가지 않고 무릎은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시큰거리는 40년 세월이 제 몸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훈장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하나둘 제짝 찾아가는 걸 보며 제 인생도 그만큼 채워졌다고 믿었으니까요. 내가 좀 시들어도 우리 집이라는 나무가 울창해졌으니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몸을 태워 가족이라는 등불을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빛 아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평생을 참고 삭히고 억누르며 지켜온 내 성벽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타인의 그늘로 살다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아 나선 어느 언니의 아픈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월은 참 정직하게도 제 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무릎 연골이 찌릿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면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향하죠.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거운 나이건만 4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저녁상 차리는 일은 마치 멈출 수 없는 시계 태엽처럼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칼칼한 동태찌개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가 주방을 채우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헛헛해집니다. 식탁에 수저를 놓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의 등은 이제는 제법 굽어있지만 여전히 완고해 보입니다. 어이,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나이 들더니 간도 못 맞춰? 첫 숟갈을 뜨자마자 날아오는 타박. 예전 같으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하고 넘겼을 텐데 오늘은 그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저는 대답 없이 묵묵히 제 밥그릇만 내려다봅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잇습니다. 화면 속에는 등산복을 화사하게 맞춰 입고 웃고 있는 어느 노년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집 마누라는 재테크를 잘해서 남편 노후를 저렇게 편하게 해준다는데 당신은 평생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이나 하면서 대체 뭘 한 거야?
누구는 마누라 복이 터졌다는데 난 참 내 인생이 아깝네. 언니들, 그 기분 아시지요? 그냥 지나가는 투정이라 생각하며 귀를 닫으려 해도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 정중앙에 꽂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금반지부터 아이들 학원비 보태려고 남들 잘 때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던 그 새벽의 공기까지 제 머릿속에는 파노라마처럼 그 고생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남편에게 저는 그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떨려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식탁 밑에서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했냐니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아, 틀린 말 했어? 당신이 사회생활을 해봤어? 돈을 벌어와 봤어? 집에서 애 키우고 밥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됐어. 나 혼자 이 집안 일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됐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40년 세월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셔츠 깃을 세우기 위해 제 자존심을 꺾었고 가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제 배고픔은 잊고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제 부모님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던 그 모진 세월들이 남편의 저 가벼운 입술 끝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방 한 구석으로 돌아와 섰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대신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행주를 잇는 힘껏 쥐어짰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치 제 인생이 흘리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손등은 어느새 검버섯이 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코까지 골며 잠이 듭니다. 그 평온한 콧구리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는지 언니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울타리가 실은 나를 가둔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봉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 한복판이 화탓하게 달아오르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한 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그 모진 말 한마디가 거실을 휘젓고 지나간 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파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세월을 이제는 정말 놓아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옷장을 열고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남편의 오래된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버리려고 내놓았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뭐라도 남았나 확인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노랗게 변색된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전 남편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을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었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 건넸던 그날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반지를 팔았던 영수증, 친정 오빠에게 무릎 꿇고 빌려온 돈의 차용증, 그리고 제가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 남편의 빚을 갚아나갔던 그 얼룩진 가계부. 남편은 기억조차 못하겠지요. 아니, 자기가 잘나서 일어선 줄로만 알고 있겠지요. 봉투를 쥐고 있는 제 손등의 핏줄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잠결에 전화를 받더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황하며 스피커폰을 건드렸나 봅니다. 거실로 나선 제 귀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30년 전 그 모진 빚 독촉을 대신 맡아주었던 영수 씨였습니다. 어이, 친구. 자나? 아까 낮에 내 마누라가 동네 시장에서 나물 파는 걸 봤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 좋아서 전화했네. 자네, 혹시 아직도 모르나? 자네 사업 망해서 중내 사내할 때 그거 다 자네 마누라가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며 해결한 거 말이야. 잠이 덜 깬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그때 자네 마누라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린 돈, 그거 자네가 번 돈으로 갚은 거 아냐? 자네 마누라가 친정집 담보 잡히고 밤잠 안 자고 부업해서 한 푼씩 갚아 나간 거야. 자네는 마누라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사람이야. 알기나 해. 남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남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들고 나온 그 노란 봉투를 남편의 발등 위에 조용히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그 가벼운 봉투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도움이 안 됐다면서요. 내 인생이 당신 노후를 망쳤다면서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온 빛바랜 영수증과 가계부를 보더니 입을 떼지 못합니다. 30년 전 제가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다 소금물에 불어 터진 제 손마디 사진이 그 가계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다 한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비겁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입을 막아왔던 그 서러운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기엔 제 세월이 너무나 고귀했으니까요.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늘 당신만 힘들다 했고 당신만 이 집안을 일궜다 믿었잖아요. 내가 한 건 그저 부엌대기 일뿐이라고. 방금 전에도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새벽이 오려는지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서 있는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참으로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폭풍이 휘몰아치던 거실에는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영수증들을 주워 담으려는 남편의 손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먼 발치에서 구경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도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맸습니다. 어디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이 심했어. 자, 이거 다 치우고 우리 따뜻한 거라도 좀 먹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가 나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아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어 하던 동태찌개 식탁 위에 있어요. 그게 내가 당신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 여기엔 당신이 준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내 옷가지랑 우리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이 낡은 시집 한 권뿐이에요. 현관문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잊은 채 저는
단단하게 구두끈을 조여맸습니다. 문을 열자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고 시원하던지 40년 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한꺼번에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도시 변두리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구박도 시댁의 눈치도 없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공간이지요. 아침이면 남편의 입맛에 맞춘 짠 국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향긋한 입차를 우립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제 이름 석자로 불리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입니다. 언니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정작 본인의 마음은 시들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가족이 행복하니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고 믿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언니들 기억하세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헌신은 결국 모래성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때 그때는 용기를 내어 그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롭습니다. 남을 위해 차려낸 수천 번의 밥상보다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을 찾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언니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향기로운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